아니 그런 얼굴 사기꾼 플러스 성격 파괴. 야, 나 그냥 안 친한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그냥 악연이야. 그치. 서로 까다박. 애초에 미안한데 우리 다 애들이랑 그냥 악연이었어. 맞아. 그 한 아이가 군중이 불파. 그 레전드. 자, 마지막으로 우리 27번 풀자. 이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니요. 그 현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27번 문제. 이거 많이 봤죠? 맨날 왜 자꾸 접는 거야? 펼치면 돼. 어? 어. 보통 안 던. 얘들아, 오늘도 떠들면 안 돼. 알겠지? 자, 여러분, 요거 원을 접는 상황,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센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는 문제거든. 이거 그 올림포스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얘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저번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네모 접고 이런 거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칭성, 그리고 뭐 대칭되는 점, 이런 것들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원을 접을 때는 무엇을 파악하셔야 되냐. 잘 봐. 얘가 접혔다는 건 이 부분과 이 위쪽 부분이
합동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맞겠죠? 저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이 합동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휘어진 정도와 이 위쪽 부분이 휘어진 정도가 정확히 같을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안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휘어진 정도와 위쪽이 휘어진 정도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무슨 말이냐? 요 아래쪽에 있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요렇게 원을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이 원이 뭐가 되냐?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반지름이 3인 원이 됩니다. 맞겠나? 얘가 그대로 접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접은 쪽의 일부분, 얘 일부분이 뭐가 되냐? 똑같이 반지름 3인 원의 일부가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무조건. 얘가 반지름 3짜리, 이게 지금 애초에 3짜리 원이란 말이야, 반지름이. 반지름 3짜리 원을 접어서 일부분이 나오면 이 일부분은 뭐가 되냐? 다시 한번 반지름이 3인 원의 일부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이거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뭐만 구하시면 되냐? 반지름이 3인 건 알았으니까 이 원의 중심을 구해 주셔야 되겠는데 얘 특징이 뭐냐? 이 원이 요 R이라는 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R이라는 점에서 X축과 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R이라는 점을 구해 보시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돼요. 왜 그러냐? 이 R은 여기 문제 보시면은 원의 지름을 1대2로 내분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원의 지름 마이너스 3과 3 얘를 뭘로 내분하냐? 1대2로 내분합니다. 그러려면 이 R의 좌표가 뭐여야 되냐? 마이너스 1,0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 중심의 좌표가 그러면은 뭐가 되겠냐? 중심의 좌표가 X축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이고 그 접하는 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원의 중심이 마일, 3이겠죠. 한마디로 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1에 뭔 소린지 알겠나 이거? 자, 중요한 건 이 원을 접었다는 사실, 이 원을 접었다는 건 이 접힌 부분과 접은 부분 요 두 가지가 무조건 합동 똑같이 생겼습니다. 당연한 거야. 접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거고요. 그럼 이 똑같이 생겼다는 게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냐?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이 일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있던 원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를 갖는 원이 된다는 거야. 이거 근거를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요런 원이 있고요. 반지름 길이가 한 200만쯤 되는 원이 있다고 쳐봐. 반지름 길이가 200만이면 그 원은 뭐 이따만큼 크겠다, 그치?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휘어있는 정도와 얘가 휘어있는 정도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왜냐면 반지름이 커지다 보니까 애초에 원이라는 게 반지름이 커지면 매우 커질 거고 그럼 이 휘어있는 정도가 서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휘어있는 정도는 어디에 비례하냐면은 반지름에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얘를 접었다는 건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고 이 휘어진 정도가 똑같으면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거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반지름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접힌 부분이 반지름이 3인 원을 나타낼 거고 걔의 중심이 마일, 3이겠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접선 관련 문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접선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기하적으로 문제 푸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다시 앞으로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페이지를 18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그냥 접선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원과 접선이 있을 때, 자, 100%입니다. 이것도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수선, 요거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접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선 하나 긋고 시작한다. 그럼 이때 얘랑 얘는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또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잉. 요거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뭐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외워야 되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걸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어떻게 하시냐, 요것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모든 접선의 방정식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막 주저리 써놨는데, 뭐 접선의 방정식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요거 이용해서 해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상관없어요. 근데 외우면 조금 빨라지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구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중심이 원점인 경우부터 할 거다. 이거 근데 외우시고 있나 혹시? 외우시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해볼게. 즉,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상황에서 이 원의 위에 있는 한 점, 예를 들자면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의 접선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그럼 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자, x제곱 y제곱, x 두 개 곱해져 있고 y 두 개 곱해져 있는 거거든. 얘를 어떻게 바꾸시냐, x1x y1y는 r제곱. 자, 뭔 소리냐, x제곱 y제곱, x 곱하기 x, y 곱하기 y에서 x, y 하나씩을 요 좌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제가 하나만 강요하겠습니다. 이건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지금 2학년, 3학년 돼서 뭐 선택 과목 뭐 하실지 고민하실 텐데, 거기서 기하라는 과목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거거든? 근데 기하 과목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타원이거든, 타원. 이걸 배웠다고 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림이. 이 그림에서 여기 위에 x1, y1이 있어. 여기서의 접선 뭐겠는가? 똑같습니다. x제곱 대신에 x1, x 대입하시고 y제곱 대신에 y1, y 대입해가지고 여기서의 접선은 4분의 x1, x 더하기 9분의 y1, y는 1 요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기하 갔을 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권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하 안 하려나? 아마 하는 사람이 뭐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 이게 막 쌍곡선이라 그래요. 이런 식의 얘도 나와.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이것도 이거거든. 예를 들자면 식이 이번엔 빼기야. 요렇게 아다르고 어다르죠 진짜. 요거 하나 바뀌었다고 모양이 요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 이 점 위에서의 접선은 똑같아. 4분의 x1x 빼기 9분의 y1y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니까 미리 제가 지금 외워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면 이거 증명은 그냥 안 하긴 하겠습니다. 증명 그냥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r이다 하시면 다 나와요. 중심이 만일 원점이 아니라면,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대충 예를 들어서 요런 데에 원이 있다면, 즉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b인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접선은 뭐 구하는 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접선을 구해보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냥 얘기만 할게요. 이건 구두로. 이 원과 접선과 접점을 모두 어떻게 하시냐.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전부 평행이동을 해요. 그럼 이 점도 평행이동이 될 거야. 그 상황에서 이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로 갖다 놓으면 되겠지. 뭔 말이 됐나? 요거 첫 번째 방법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갖다 놔요. 평행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고 다시 똑같이 그대로 이동시켜 놓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자, 여러분 결론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똑같은데 대신 여기는 x 빼기 a를 제곱했잖아. 똑같이 요 x자리에다가 x1, y1 하나씩 쏙쏙 집어 넣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그거예요. 얘를 보냈다가 접선 만들고 다시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보면 요게 나와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되냐. 원 위에 점을 하나 할 때, 원 위에 점을 할 때 중심이 원점인 경우와 원점이 아닌 경우 두 경우 모두 어떻게 하시냐. 여기 제곱 2차식을 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고 그 한 자리 한 자리에다가 각각 x1, y1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한 번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예를 들어 25다 라는 거에서 5,5 에서의 접선 한번 구해볼게. 이 원 위에 점 5,5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냐. 이거 대입해보시면 이 원 위에 있거든. 구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x1 빼기 1 x 빼기 1 더하기 y1 빼기 2 y 빼기 2는 25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여기 있는 x 빼기 1의 제곱을 x 빼기 1, x 빼기 1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그 둘 중에 하나 x에다가 5 넣고 y에다가 5 넣고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원 위에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 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울게요 한번.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두 번째, 이번에는 원 위의 점을 아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알 때. 여러분 자세한 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읽어보세요. 교과서 좋아요 되게. 자, 여기도 똑같이 사실은 원래 이제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평행이동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냥 똑같이 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m이면서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만 외우는 걸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이 풀마 r 루트 이 정도까지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 나중에 타원 쌍곡선에서 비슷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중심이 원점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5였다.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될 거고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 2인 직선의 방정식 만약에 구해보라고 했다.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y는 2x 풀마 5 루트 5 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그리고 두 개 나오는 건 기울기 2인 접선은 여기 위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좋고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요거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운 건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 상황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단순합니다. 이 직선을 y는 mx 빼기 a 더하기 b 라고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접선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r이다. 요거 이용하면은 두 개 나오고 바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내가 보여줄 거야. 봐봐. 무조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잖아. 그럼 그 접선은 무조건 몇 개 나오냐?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 얘네들이 길이 같은 것도 알고 계시죠? 접선의 길이 두 개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봐. 간단한 문제야.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 이 원 밖에 있는 3,5에서 그은 접선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이러죠? 왜 이러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기울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어떤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이 이유가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요 원이라고 해볼게.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림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면서 중심의 좌표가 1,2인 거거든.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3,5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3,5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접선 두 개 구워주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나는 얘가 나옵니다. 요렇게. 이거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 12분의 5라는 소리.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온다 이거지. 이거 기울기 얼마야? 없거든.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뭐 0인 게 아니야.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x 증가량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 0분의 무슨 꼴이 될 거 아니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냐,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근데 이게 무아지경 문제 풀다 보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으면 무조건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헷갈립니다. 무조건 두 개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으면 두 개가 있어. 근데 하나가 안 나왔네? 뭔 상황? 100% 이겁니다. 100%예요, 100%. 이렇게 직선의 아래로 쫙 내려오는 요런 접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뭐 접선 어느 정도 마치고, 공통접선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공통접선을 푸는 그냥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애초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배우시면 절대 안 틀려요. 알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마지막 오늘 약간 심한 내용까지 가볼게. 극선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극선은 어떨 때 사용하시냐, 요거부터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극선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 원과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어쨌든 기하적으로 문제들을 좀 풀게 될 텐데, 이 기하적인 방법이 좀 안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자면 요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볼까? 19, 어디 문제로 가보시냐면은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28번 같은 경우가 그냥 기하적 방법이 정확히 떠오르시면은 기하적 방법으로 풀면 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요거 어떻게 하는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 극선을 구했을 때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 이 3,3이라는 바깥의 점에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냐면은 마3,1이에요. 마3,1.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떻게 푸시는 게 제일 정석이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무조건 또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접점에다가 선 두 개 딱딱 내리고 수직 이것까지는 100%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 밖에 있는 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60에서 70% 정도, 얘까지도 요거까지도 그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길이 얼마냐면은 루트 10입니다.
구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직접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자, 구하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접점 사이의 거리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요거. 그럼 어쨌든 이 길이들만 좀 구해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 주황색 부분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루트 10인 거 알고 있고, 주황색 부분의 길이는 두 점의 좌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얼마야? 2루트 10이네요. 이거 보이나? 바로 보여야 되긴 하는데. 1대 2대 루트 3 보여요? 바로 보여야 된다, 이런 거 이제는. 바로 보여야 돼, 진짜로. 바로 보여야 돼. 2루트 10. 뭐 여기서 뭐 엄청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거 2루트 10, 이거 30도잖아, 그럼 여기 60도겠죠. 그럼 똑같이 1대 2대 루트 3이겠지. 그럼 여기 루트 3분의 루트 10이니까 그거 2배 하면 이제 끝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첫 번째 방식이 이거예요. 삼각비 이용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됐나? 지금 이 삼각형과 여기가 90도거든? 근데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각이 60도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꼬맹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요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 삼각형이 나올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1대 2대 루트 3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 루트 3분의 2 루트 10이겠죠, 그러면은. 아니죠. 루트 10, 2 루트 3분의 루트 10이겠네. 그치? 2분의, 아니지. 이 바보야. 2분의 루트 30이죠. 잠깐만. 맞지? 2분의 루트 10에 루트 3, 2분의 루트 30이지? 뭐 이거 길이는 루트 30이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넓이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넓이는 어떻게 이용하실 거냐? 이 넓이랑 요렇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여기 점 이름을 한번 잡아보자면은 여기를 O, 여기를 A, B라고 잡았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2분의 1 OA 곱하기 AB, 요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H라고 포인트를 놓는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 2분의 1 OB AH, 뭐 요런 식으로 넓이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되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는 거야? 이거 긴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뭘 구하는 거냐? 이 극선이라 함은 뭘 구하는 거냐면, 극선은 여기 보이는 얘랑 얘를 이어놓은 요 초록색 선 있죠? 요거. 두 접점을 이은 선. 이 두 접점을 이은 이 선을 뭐라 그러냐면 극선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얘네 둘을 이은 방정식을 요 점과 이 원의 방정식만 보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 O, 여기를 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C라고, 여기가 A구나. 여기가 A고, 그러면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시면 BC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 이 경우에서는, 잠깐만, 이 경우에서는 6x 플러스 3 더하기 2 y 빼기 1은 10. 자, 이게 저 BC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 거야. 그냥 일단 들어봐. 이런 식으로 BC의 방정식을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라. 그냥 이거 딱 두 개만 보고 얘랑 얘만 보고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 그냥 이제 이 현의 방정식을 안 거니까 점집거 쓰고 반지름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계산 때려 박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좋은 방법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왜 알려주냐? 이것 때문에. 아니,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뭐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안 떠오르시면, 그러면서 여기 두 접점 사이에 이 방정식이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알아보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19페이지였나 아까? 자, 뭐 여기 정확하게 뭐 정의나 이런 것도 다 써져 있습니다.
자, 얘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이거는 살짝 증명도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요렇게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 밖에 한 점 P A, B에서 이 원에다가 두 접선 이렇게 긋는다잉.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이 각각의 접점을 A, B라고 할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요 A, B라는 얘네들을 쭉 이은 이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방정식.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방정식은 뭐가 되냐? 우리 아까 전에 원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하는 방법 배웠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걔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x1, y1 대신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 한마디로 이 a, b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ax 더하기 by는 r제곱 요렇게 하시면은 요게 a, b 방정식이 바로 나옵니다. 이래서 내가 쉽다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 아까 그 식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거든.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되잖아.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시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 직선은 뭐가 되냐? AP 직선은 잘 보세요. x1, y1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렇게 돼. 그렇겠죠? 접선이니까. 그 다음에 BP 직선은 뭐가 되냐면 x2x 더하기 y2y는 r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하다. AP와 BP는 모두 뭘 지나냐면 요 P라는 점 지나는 거 맞겠지.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둘 다 A, B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 맞겠죠. 그럼 이 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식으로 뭐가 나오냐? x1A 더하기 y1B는 r제곱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겠고, 그치? 두 번째로 무슨 식이 나오냐면 x2A 더하기 y2B는 r제곱이라는 식 나옵니다. 이거 맞겠나? 여기 두 개 A, B 대입한 거야. 얘네 둘은 무조건 참이에요. 맞죠? 무조건 참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 거예요. 이걸 보고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해서 이 직선은 x1, y1 지나는 거 맞아요. 여기다가 x1, y1 대입하면은 요거 성립한다며. 무조건 성립한다며, 이거는. 그럼 이 직선은 얘를 지나지. 또 뭐도 지나? 얘도 지나겠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AB 직선이라는 소리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 이거 그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서 되게 헷갈린다, 이거 자체가 지금. 자, 지금 나 뭐 한 거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를 각각 잡아가지고 각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구한 거야.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x2x 더하기 y2y는 r제곱. 근데 얘네들 위에 무조건 이 직선들 위에는 반드시 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설계한 거니까 애초에. P라는 점에서의 접선 두 개 만든 거니까. 그럼 이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에 A, B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반드시. 그럼 1번과 2번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무조건.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새로 하나 그냥 만들어 보는 거지. 써보는 거야. 뭔지 몰라? 뭔지 몰라요. 근데 써보는 거야. 써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직선은 뭘 지나? x1, y1을 지나요. 왜냐면 요거 대입했을 때 성립하거든. 그 다음에 x2, y2도 지나. 왜냐? 이거 대입했을 때 성립되거든. 이 식 자체가. 그럼 뭔 소리냐? 이 직선은 뭐라는 거야?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난 직선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직선은 뭐밖에 없어, 세상에.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이 요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게 복잡하죠.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식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직선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시냐? 똑같아요. 아까 접선 구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냥 이거 x 플러스 3 y 빼기 1 찢어놓고 각각 x, y에다가 3, 3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상황에서 봤을 때 3 더하기 3 x 더하기 3 플러스 3 빼기 1 y 빼기 1은 10 요렇게 나온 거야. 극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구하시면 뭐 그냥 별 생각 없이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방법 모르겠어도 계산 때려박는 걸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얘는 생각 안 날 때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은근히 많이 쓰여요. 은근히. 그래서 뭐 이 정도 하고 시간이 애매하네. 극선 관련 이거 29번 요거까지만 해보고 마칠게요. 이거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인데 되게 괜찮아서. 자, 직선 L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고, 얘네 거리가 2라는 거거든?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직선 L 위에 있는 아무거나 한 점에서 이 원에다가 두 접선을 긋는답니다. 요렇게랑 요렇게 두 접선을 그었어요.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얘를 이제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 생긴 직선은 얘랑 관계없이 특정한 점 Q를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있든 간에 P가 어디에 있든 그럼 이 A랑 B 위치가 막 바뀔 거란 말이야. 근데 위치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직선들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그걸 구하랍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사실 그 블랙라벨 문제라서 얘는 유형이 오히려 어디에 가깝냐면은 내신 쪽보다는 수리 논술 쪽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은 내신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원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 가지고 다루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이 문제 상황을 좌표 평면에다가 올리는 게 베스트예요. 항상 그래. 뭔가 내가 도형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 때는 저번에 뭐 워크북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제가 얘기 많이 했지만 도형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좌표 평면에 올리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리냐? 이 반지름 길이 일자리 원을 중심이 원점인 요런 원으로 딱 하나 올려주면 되게 좋겠죠. 이렇게 하나 딱 올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직선 L이라는 애를 하나 잡아줘야 되거든? 이 직선 L. 근데 직선 L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대. 근데 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럼 대충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상관없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수학에서
자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 원과 직선 이 사이의 거리가 2인 상황을 내 마음대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을 나타낼 때 내가 굳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휘어서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이거거든. 되게 편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이 위에 임의의 점이랍니다. 임의의 점. 무슨 점인지 모르는데 최소한 이거 y가 2잖아. 그럼 뭐가 되냐? 얘는 최소 a, 2라는 건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선 2개 그어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AB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구하랍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2Y는 1인 거 맞겠어요. 극선의 방정식 여기서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저 임의의 점과 관련 없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도 이 임의의 점 P가 어디에 있든 P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뭐가 되냐? 0,2분의 1인 거 맞겠나? P와 관계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A 값과 관계없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를 무슨 관점으로 보라는 거야? A에 대한 항등식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겠지.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의 관점에서 딱 보신다면 얘는 반드시 뭘 지나냐? 0,2분의 1을 무조건 지납니다. A가 무엇이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0,2분의 1 지나. 그럼 원의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죠? 2분의 3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겁니다.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계실 때 이 얘네들은 무조건 2분의 1이죠. 뭐 2분의 3이야. 이거 0,2분의 1 여기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반드시. 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극선의 방정식은 얘를 무조건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극선의 방정식을 쓰라고 만든 문제인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막 설계된 문제가 많진 않아. 결국 극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을 때 최소한 이 직선이라도 하나 쉽게 구해보자 라는 거에 좀 의의가 있어요. 이거 구하고 문제 풀어보시면 뭐 풀릴 때가 있더라, 간혹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게 요거. 오늘 책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파란 책입니다. 기출사라는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파구 학교들 기출이 쫙 다 들어있어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다 들어있긴 하거든.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전에는 숙제를 좀 내주긴 했는데 그냥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하시냐? 본인 학교 문제는 무조건 풀어보세요. 본인 학교 문제.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낼 겁니다. 매번 매 타임마다 그 파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은 평면좌표 본인 학교 문제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학교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 더 필요하시면은 추가 숙제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본인 학교 없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그 학교 수준 대충 보고 어느 학교 거 대신 풀으라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추가로 그냥 본인이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시고 기본적인 숙제는 그냥 본인 학교 문제만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애매하네.
하여튼 오늘까지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러면은 그 정리만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원 마칠 거고, 원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끝입니다. 원 다시 안 해요. 아, 다시 하긴 하겠지만 마지막 그 내가 이거 저 우리 뭐라 그러냐, 계획표를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 지금 이제 수업 오늘 끝나서 몇 회 남았냐면 6회 남았거든. 6회 남은 동안 이제 원방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동 중에서 앞에 좀 쉬운 평행 이동 정도까지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1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동에서 좀 고난이도, 대칭 이동이랑 그 뭐 최대 최소 거리 요거 하는 거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3, 4회 차에 이제 집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두 타임 집합할 거고, 5, 6회 차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50문제 있어요. 150문제. 뭐냐면은 우리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문제만 좀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난이도는 한 중에서 한 중 정도 돼요. 중 정도 되는 난이도 애들 150문제 쫙 모아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하고 숙제로도 나가고, 요렇게 마지막 두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직보 하면은 이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3주 남았어. 3주. 이렇게 하면 끝이야. 두 번 정리 2번 하고 직보하면 끝. 아시겠죠? 자, 20번부터 38번입니다. 내려가서 오답하시고 그 15, 19는 빼고 하세요.